안녕하세요. 재테크 메이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5월 13일에 새롭게 출시된 한국판 DGRW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종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종목이 출시되면서 운용사를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경쟁 종목으로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생각이 달라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릴 예정이며 이러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상장된 미국 배당 ETF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76.2%로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다양한 배당 ETF들이 상장이 되어 있고 많은 자금이 유입되어 있지만 국내에 상장된 미국 배당 ETF는 현재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독점 구조가 특별히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이스는 DGRW의 국내판을 출시하며 미국 배당 ETF 시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알렸습니다. DGRW는 미국 현지에서도 21조 원의 자산 규모를 기록하며 7번째 자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ETF입니다. 한국판 DGRW의 기초지수 방법론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지난 12개월간 배당 이력이 있고 시총이 20억 달러 이상인 기업 그리고 주가 대비 이익률이 배당 수익률보다 큰 기업을 1차 필터링을 합니다. 그 이후 이익 성장률 전망치 50%, 과거 3년 평균 ROE 25%, 과거 3년 ROA 25% 가중치를 둔 후 상위 300개 기업을 선정합니다. 개별 종목의 상한 비중은 8%이며 섹터 비중은 20% 상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IT 섹터는 최대 30%, 리츠는 최대 10%로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정기 리밸런싱은 연 1회 실시하며 추가로 특별 편입이라고 부르는 것을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SCHD는 1차 필터링이 지난 10년 연속 배당을 지급한 이력이 있는 기업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더 넓은 범위의 종목들을 편입할 수 있는 기본 방법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특별 편입이라는 것이 DGRW의 특장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DGRW는 시장 대표성과 퀄리티가 우수한 기업들 중 이제 막 배당을 시작한 기업들을 편입할 수 있는 로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 아니라 앞으로 배당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잠재력 있는 기업들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성과 안정성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 편입 조건으로 인해 배당금을 지급한 이력이 얼마 없는 구글과 메타를 24년도에 편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SCHD는 10년 연속 배당금을 지급한 이력이 있는 기업만 편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SCHD에 구글과 메타가 편입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2035년이 되어야지만 1차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배당 이력이 짧은 기업들도 종목에 편입이 가능하지만 DGRW를 구성하는 전체 300여 개 종목 중 231개 종목은 10년 연속 배당금을 지급했고 전체 종목의 평균 배당 지급 연수는 8.9년으로 짧지 않은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에이스는 미국 배당 퀄리티 종목을 외납세액 이슈로 인해 배당금의 과세이연 효과가 줄어든 부분을 대응하기 위한 좋은 ETF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DGRW 종목은 실제로 배당률은 1% 중반대로 S&P 500과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부분의 수익은 주가 차익에서 오기 때문에 연금 계좌에서 투자 시 과세이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DGRW와 SCHD의 지난 과거 수익률 데이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가만 비교했을 경우 지난 5년간 DGRW는 77.96%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47%의 수익률을 기록한 SCHD 대비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을 늘려 지난 10년간 배당금을 재투자한 TR 수익률을 비교해봐도 DGRW는 205%, SCHD는 168%로 DGRW가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수익률만 놓고 비교를 해보면 DGRW가 무조건 SCHD보다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배당률 및 배당 성장률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DGRW는 아쉽지만 지난 10여 년간 총 3번의 배당 삭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누적 배당 성장률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8.62%를 기록 중이며 같은 기간 SCHD의 11.04% 대비 소폭 낮은 수치입니다. 또한 시가 배당률은 현재 기준 1.57%로 배당 ETF라고 부르기에는 다소 낮은 배당률입니다. SCHD는 현재 주가가 빠진 상태이면서 시가 배당률이 4.02%를 기록 중이지만 일반적으로 3.5%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DGRW는 지난 10여 년간 가장
가장 배당률이 높았던 시기가 2015년에 기록한 2.64%인데 전반적으로 1% 중반에서 2% 초반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SCHD 대비 배당률은 1.5에서 2%포인트 정도 낮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기초지수 방법론에서도 설명드렸던 대로 DGRW는 IT 섹터 비중 상한이 30%로 SCHD와 비교시 IT 섹터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도 상위에 포함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를 부양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종목이겠지만 배당률이 매우 낮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ETF의 배당률 자체가 낮아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종목입니다. 앞서 5년, 10년 기준 수익률 비교 시 DGRW는 SCHD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인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ETF를 메인으로 담을 수 있을지 다른 종목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ETF를 형성하는 종목들 중에서 IT 비중, 그중 빅테크 기업들의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결국 기본으로 돌아와 S&P 500과 나스닥과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배당 재투자 TR 기준 수익률을 살펴보면 DGRW는 205%였지만 S&P 500은 225%, 나스닥은 약 400%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DGRW 대비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SCHD가 비교적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S&P 500과 나스닥에서 큰 변동성이 발생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주가 변동률과 비교적 높은 배당률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장기 투자를 포기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있지만 DGRW의 1% 중반대의 배당률은 S&P 500과 비교 시에도 차별성이 부족하고 또한 주가만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S&P 500 대비 높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S&P 500을 두고 DGRW를 선택해야 되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는 ETF 중 하나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각 종목별 비중을 조절해서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로 백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지난 10년간 매월 500불씩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1번 조건은 부 60, SCHD 40, 2번 조건은 DGRW 100%, 3번 조건은 SCHD 80, QQQ 20 조합입니다. 이렇게 투자했을 경우 기준 지수인 S&P 500과 비교를 해보면 결국 세 가지 포트폴리오 모두 S&P 500 하나만 투자했을 경우와 비교해도 수익성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DGRW 100% 포트가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한 해에서 가장 낮은 하락률을 기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DGRW는 S&P 500과 비교해서는 조금 더 높은 배당률을 기록하며 월 배당이라는 점, SCHD와 비교 시에는 배당 재투자 기준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ETF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투자하고 있는 S&P 500, 나스닥, SCHD를 DGRW와 성장률, 변동성, 배당률, 수수료 등의 측면에서 제 나름의 기준대로 평가를 해본 결과 DGRW는 달리 표현하면 SCHD 대비 배당률도 낮고 S&P 500보다는 수익률이 낮은 ETF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각 개별 ETF들의 S&P 500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DGRW는 96으로 나스닥과 SCHD 대비 S&P 500과 거의 똑같은 ETF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S&P 500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DGRW를 투자해야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고 결국 그냥 S&P 500이 낫지 않을까로 귀결이 되는 점은 운용사에서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상장 이후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는 기존의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리고 최근 새롭게 출시한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와 비교 시에도 거래량에서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배당 ETF인 플러스 고배당주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와 비교 시에도 더 낮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ETF들은 보통 상장 초기에 높은 거래량을 보여주는 것에 비해 다소 아쉬운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배당 퀄리티와 동시에 출시된 채권 혼합형과 제피, 잽큐가 포함된 커버드콜 ETF들에서 배당금 실적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온다면 서서히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도 있는 ETF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에이스의 이러한 선택으로 인해 저처럼 연금 계좌
계좌, 절세 계좌를 메인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좋은 옵션을 만들어준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가 투자자들의 많은 선택을 받아서 앞으로도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다양한 배당 ETF들의 국내 상장 버전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